예, 바쁘신 평일 오후에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규철 변호사입니다. 예, 2시 반으로 본행사 시작이 예정돼 있고 지금 2시부터는 이승만 대통령 1대1 소재로 한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를 잠시 보시고서 또 우리 또 바리톤 양장근 교수의 노래 두 곡, 선구자, 이승만의 노래 이 두 곡을 듣고 이제 본 행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기적의 시작에 제작되신 권순도 감독께서 잠시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영화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품을 제작한 권순도 감독입니다. 오늘 보실 작품은 본 작품이 80분이 넘어가는데 요약본으로 해서 한국전쟁 부분이 그 부분도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 부분이 거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영화는 다음 주에 저희가 개봉을 합니다. 26일 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렇게 시사회를 갖고 그 다음에 27일 날 종로 3가의 허리우드 극장 거기서 매주 금요일 저녁이랑 토요일 날 오후에 합니다. 그리고 필름 포럼이라고 신촌 그러니까 이화여대 후문 맞은편에 있는 극장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개 상영관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줄이고 막바로 30분 요약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 그러나 그 역사는 가난과 외적의 침략으로 얼룩진 피해 역사였습니다. 약소국으로 타고난 우리나라의 운명. 그것을 뒤바꾸고 기적을 선물한 인물.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제 그가 마주해야 했던 싸움. 그리고 인간 이승만을 만나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건국과 호국입니다. 첫 번째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에 반만년 동안 없었던 이 땅에 일반 국민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이제 골고루 나누어주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이 위대한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 한 분의 아주 지대한 업적이라고 말하셨습니다. 5천년 전체주의, 왕조 전제주의에서 해방돼서 일본 식민주의에서 해방돼서 국민해방과 서구 자유민주 선진국들과 함께 출발하는 국가체제를 만들었다 하면은 또 하나 건국 이후에 여순반란, 6.25 남침 전쟁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분을 우리가 모시고 한국 전쟁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분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요,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이분이 이 한국을 리드해가지고 이 한국 전쟁을 수행을 하고 그 이후 폐허가 됐던 나라를 부흥시키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거는 식기도인데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을 우리 국민들, 우리 동포들 다 먹게 해달라고. 우리 동포들, 우리 남한 국민만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 북한에 있는 동포, 중국에 있는 동포, 하와이에 있는 동포.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건국되자마자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한 1959년 정도까지 그때 한 10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한 민족의 문맹률을 80%에서 20%까지 낮추고 그리고 학교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배로 많이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8배 정도 많이 늘어나게 했던 것은 다른 개도국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국가가 이 학교 짓느라고 거기에다가 온 힘을 쏟은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거는요, 공립학교가 학생들은 많은데 이 교실이 부족하니까 3교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 늦은 오후반 3교대를 하면서까지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삼선 개헌을 통해 당선된 독재자라는 비난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부정을 저질러 부정선거라는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휴전 이후 고령이 된 이승만을 보좌하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 야욕을 충족시키려다가 이승만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맙니다. 부통령 자리를 두고 그의 측근들은 부정선거를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대통령의 나이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령의 나이예요. 그래서 자유당의 거기 의원들은 하나같이 대통령의 유고 상태를 염려한 거예요. 대통령이 만약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통령이 자동으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정권은 자동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는 한마디로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 부정선거라고 아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였던 조병옥 선생은 치료차 미국으로 가셔서 치료받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안타깝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거야. 다른 당상이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이제 부통령 이제 선거에 있어서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유당 주도하에 부정선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산을 시작으로 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데모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4월이 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선거, 이 부정선거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고려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또 고등학생들까지 나와서 대학생들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선거 다시 해야 된다.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도구를 누리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학도들을 무시하여 우리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래 말하는 바를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바는 미국에서 우리를 침략하고 공산군이 호시탐탐하기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 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는 선거로 그 대마하던 학생들이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만두시는 건 좋지만 나는 국민의 뜻을 몰랐다는 얘기야. 저기서 난 물러난다. 나 걸어간다. 이웃사람 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 돌아오실 것을 막으려고 새벽에 한국에서 쳐다봤어요. 아버님 원래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허물했어요. 이럴 수가 있겠나. 아침에 일어나셔서 간단히 식사를 하시고 아버님은 그때도 자세한 것을 모르셨어요. 9시에 그 종료회가 왔어요. 아버님이 소파에 앉으시고 내가 오른쪽에 앉고 그래서 나는 오른쪽 손을 잡고 저희들 뭐냐 한국의 총장선이다. 그래 뭐냐 어른께서 오늘 한국 그걸 떠나셔가지고 우리 정부가 연영하더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보내서 참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그런데도 보통 사람을 실망하게 해야지 아무리 핵심은 나라를 누가 하든 간에 그냥 국민을 위해 잘 말한다. 그러니까 거기 송영사가 그 얘기 듣고 갔죠. 고령의 이승만은 한국 귀국을 못하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뭘 골똘히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원장님이 작사님 지금도 한국 갈 생각이세요? 없고 없겠어. 그게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그 창가에서 늘 거기를 보면서 바로 저기가 우리 한인들이 사는 데야. 네. 그리고 청량리 밖에는 노란 벼이삭이 이제 익을 때라고. 네, 청량리 밖에.
바다 건너 저쪽에 대한민국이 있지. 올해에 풍년이 들어 우리 국민 모두 배부르고 행복해야 할 텐데. 진행 영화의 모든 행사의 의미와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주신 권순도 감독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휴대폰을 다 좀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송 촬영이나 녹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작에 앞서서 우리 성악가이신 바리톤 양장근 교수님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곡목은 선구자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노래 두 곡을 해주시겠습니다. 선구자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일성정 푸른 소른 늙어 갔어도 안줄기 해랑강은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서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명칭이 좀 깁니다. 정식 명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동상 광화문 광장 설립 추진위원회 출범식입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동상은 아무데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의 상징적 장소인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이 행사에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고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내빈이시기 때문에 내빈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효율적인 진행상 자막으로 영상을 이렇게 진행하게 내빈 소개를 해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자막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국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의 길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역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에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4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하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경과보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경과보고를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성윤환 준비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올해로 건국 75주년을 맞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국 직후에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신생국 중에서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성공해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선 단 하나의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국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은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 국민을 선도해야 할 정치권에도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하려는 인사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소모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나라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서 젊음을 바치셨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깃털을 닦았습니다. 또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내셨습니다. 나아가서 한미 동맹까지 이끌어내서 부담 없이 산업화에 전력할 수 있는 발판을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위대한 지도자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모로 보아도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합법성, 나라의 정통성,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위대성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박수 한번 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자유헌정 포럼에서는 2022년 12월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해서 하나된 힘으로 미래 100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운동을 벌이자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수개월간의 논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2023년 5월에 조선국 대표인물 세종대왕과 충무공의 동상이 서 있는 광화문 광장에다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다가 대한민국의 대표인물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시민단체를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때 변정일 전 의원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동지 18명을 규합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각계 인사를 접촉하면서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역설하면서 회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2023년 9월 28일 참여를 희망한 회원이 400여 명을 넘기게 됐습니다. 이때 정식으로 결사체를 출범시키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단체의 명칭을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동상 광화문 광장 건립추진위원회로 정하고 임원은 2년 임기의 회장 1인과 5인 이내의 부회장 그리고 감사를 두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 집행기관으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을 문자로 하는 정관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날 그동안 준비위원장으로 헌신하신 변정일 전 의원을 동상건립추진위원회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출범식에서 정관과 함께 회원님의 승인을 받기로 해서 오늘 출범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과 보고는 이걸로 마치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창립회원 여러분께서 우리 준비위가 마련한 정관과 변정일 회장 추대를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좋소. 어려운 순서를 맡아서 잘 해주신 성윤환 준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격려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격려사는 우리 모임의 상임 고문을 맡고 계시는 우리 안병직 전 서울대 교수님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아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대학 다닐 때가 유신 시절입니다만은 그 당시 운동권 학생들에게는 대단히 존경받는 그러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교 경제사를 강의하셨고 학생들의 인기를 굉장히 모았던 그런 교수님이셨고 특별히 운동권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던 교수님이신데 요즘에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활동과 운동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안병직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에는 저보다 선배님도 계시고 또 저보다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대표로 격려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게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 동상 건립 준비위원회에 와가지고 제가 그 격려사를 하면서 무엇을 말씀드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약 한 70년 전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저개발국으로서 후진국으로서 아주 캄캄한 뒤떨어진 국가였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어디다 내놔도 선진국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를 건설하는
기반을 놓은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시라는 것은 뭐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사람이라는 것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잘하는 일, 못하는 일, 그리고 칭찬받을 일, 비난받을 일, 모든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걸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해놓은 업적을 토대로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이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모범적인 곳.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모범적인 문제였다는 걸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은 제가 여기서 이제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은 본래 독립운동을 할 때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유일한 발언한 분이 바로 그분이죠. 그래가지고 유엔에 지원하여서 전 국회의원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그때 전 국회의원이 상당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뭐 자기 정당 그 자유당이 있긴 했지만 그 국회의원 몇 사람 안 돼. 그런데 전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몇 %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95% 정도 얻었어. 그 정도면 공개 일학이야. 그게 바로 권위주의야. 지금 말이요. 내가 여기 보니까 뭐 영화 보니까 권위주의에 대해서 많은 뭐 변명을 하고 저거 있던데 변명할 필요 없어요. 권위주의가 없으면 저개발국은 근대화 안 돼. 그리고 저개발국은 선진국의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하고 선진국을 좋아해야 하기 때문에 친일도 하고 친미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야 친일이라고 하면 말이야 뭐 벌벌 매고 말이야 친일 친미 안 하면 어떻게 이런 국가가 하지? 예? 감사합니다. 평생을 경제사를 하신 안배경 교수님의 영혼이 담긴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귀한 말씀해 주신 안배경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음악회하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기까지 오늘 행사를 총괄적으로 지휘하시고 또 기획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연락을 하시고 이런 모든 역할을 앞장서서 해주셔서 오늘 있게하신 우리 변정일 우리 회장님 모시고서 출범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일 회장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제주도 출신이십니다. 서울법대를 아주 졸업하신 제주도가는 천재신데 법과를 역임하셨고 또 헌법재판소 초대 사무처장도 역임하셨고 또 삼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최근에는 전직 국회의원이 중심이 된 자유헌정포럼 여기 상임대표를 지금 맡고 계십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더위 피하고 추석 연휴 피하고 하다 보니까 밀린 일들을 다 처리하기 좋은 시기가 마침 요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들 많이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와주신 성의를 믿고 마음을 믿고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연고가 깊은 인하대학교에 세워졌던 이승만 박사의 동상이 1984년도에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철거된 뒤에 근 40년 동안, 만 39년 동안 창고에 처박혀 있다고 합니다. 다시 세우자는 얘기도 물론 있긴 있었지만 실현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근래 몇십 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정세의 흐름을 표현하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각계에서 이승만 박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호응 속에서 이승만 박사 기념관 건립운동이 김황식 전 총리가 이사장이 돼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진즉했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 파고다공원과 남산에 있던 이 박사의 동상이 4.19 때 철거됐습니다. 그 후 오늘날까지 이 박사의 동상을 서울 시내 번듯한 장소에 세워보자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서 외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승만 대통령은 잊혀진 존재로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민에 대한 파급력의 면에서 본다면 기념관 건립은 광화문광장이나 더 예를 들자면 서울시청광장 또는 서울역광장에 우뚝 세워진 이승만 박사 동상만큼의 파급력은 아무리 기념관을 잘 지어도 그 파급력은 이러한 동상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뚝 세워진 이 동상들이 오고 가는 국민들의 가슴속을 파고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 번영과 안락한 행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 동상의 건립의 외침이 그동안 왜 없었겠습니까?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세우려고 하면 극심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 부딪힐 것이다. 매우 어려울 것이다.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기회를 엿보고 겁을 내고 주저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침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러한 반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회를 엿보면서 세월을 보내도 될 만큼 이승만 박사 동상 건립에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과 의논하고 결국은 광화문광장 유일의 장상으로 광화문광장에 세워야 된다는 결론을 내고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1945년까지 해외 망명 생활 30여 년을 한일 독립운동에 전념했습니다. 1941년 6월에 발행된 미국에서 발행된 Japan Inside Out이라는 일본 내막이라는 저서에서 일본의 천황제도와 일본의 군국제도가 합쳐져서 일본이 미국을 곧 침범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미국의 진주만이
6개월 뒤에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1952년 1월에는 이승만 박사께서 해안선에서 60마일 이내의 해양 주권을 선언함으로써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침범한 일본어선 328척을 납포했습니다. 그리고 몰수해버렸습니다. 몰수해서 우리의 해안 경비정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어부 4,000명을 체포 구금을 했습니다. 한미동맹 체결된 뒤인 1954년 7월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가서 양 정상이 대담하는 자리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시죠. 이렇게 이승만 박사에게 고려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승만 박사는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일본과의 화해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화가 나서 회담장을 뛰쳐나갔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친일파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국민의 과반수가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공산주의와의 대립 상황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남녀가 평등한 나라, 국민이 정부 형태를 결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로 정부를 선택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상 우리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 과거의 한반도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건국된 것입니다. 1948년 유엔 총회 마지막 날인 12월 12일 날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됐던 것입니다. 1951년 정전협상이 시작되자 한반도의 안전보장이 없는 정전협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단독으로 북지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미국에 유학가 있는 한국군 장교들을 전부 소환했습니다. 국내로. 그리고 정전협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반공포로를 중립국으로 보내기로 하는 협상이 이루어지자 1953년 6월 18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27,000명의 반공포로를 일시에 새벽 2시에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극동군사령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평했듯이 이 반공포로 석방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괴뢰 정부가 아니라 당당한 주권 독립 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과시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발판이 돼서 기어코 한미동맹을 이뤄내서 안보와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고난 피난 시절 피난민 대학생들을 위해서 연합대학을 설립해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게 우수한 학생들을 미국에 유학을 많이 보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57달러밖에 안 됐던 1957년도에 이 폐허의 땅인 이 한반도에 시험용 원자로 설치 작업을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최첨단 원전 기술 보유국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유상몰수 유상군보의 농지계획을 과감하게 단행함으로써 이 나라의 지주계급을 없애고 농노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들은 그 농노 처분으로 받은 자본을 가지고 산업자본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농민들은 6.25 사변 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으로 등장이 됐습니다. 1960년 4월 23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4.19 데모를 하다가 부상당해 입원한 부상 학생들을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병상의 학생들에게 대통령은 부정을 보고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젊은 학생들은 참으로 장하다.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지 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인 4월 26일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하야하고 경무대에서 걸어서 이화장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훌륭한 민주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와이에서 여생은 교민들의 도움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돈도 아껴서 항공표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 독재자들을 치고 부정축제하지 않은 독재자는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유일하게 부정축제를 하지 않은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독재자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축제가 전혀 없고 그 하야할 때 그 모습은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훌륭한 민주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6대 강국 10대 경제적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는 나라, 원조받다가 원조하는 나라, 외국에 나가서 국민들이 대접받는 나라, 세계 각국 사람들이 우리 한글을 배우는 그러한 나라의 기틀은 모두 이승만 박사 대통령 재임 12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모두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고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을 합니다. 늦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에 걸맞는 동상을 국민운동으로 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 국민운동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반대를 우려하면서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그 업적에 걸맞는 장소는 광화문 광장밖에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동상이 우뚝 세워질 때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짓을 몰아내고 진실을 되찾읍시다.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되돌려 놓읍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귀한 출범사를 해주신 변정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경례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귀한 분들의 축사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순서 없이 이렇게
오신 우리 김진홍 목사님부터 먼저 모셔서 축사를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목사님이시자 또 사회운동가입니다. 짧게 몇 마디 계시고 하겠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228개국이 있는데 후손들에게 건국 이야기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쳐져야 됩니다. 이 출범식에 이렇게 많이 모이신 것을 보니 절반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건국기념일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일을 확실하게 되찾아야 됩니다. 아직도 건국기념일이 1919년 며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 기념일이다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되찾아야 될 것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 동상이 저 청와대 뒤편거대 땅에 묻혀 있습니다. 현장에까지 가봤습니다. 이 출범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되찾고 동상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김일성 동상이 그 북한 좁은 나라에 29,000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도 없는데 김일성은 29,000개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무슨 백두혈통인가 백정혈통인가 그거 내가 주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우리 국토는 백두산까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국토다. 북녘의 그 백두혈통 거기에 신음하는 백성들 북녘 땅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 출범식이 이제 시작이지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탄탄한 기초 위에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선원을 역임하시고 우리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장을 역임하신 오교성 전 의원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내세워서 축사를 하라고 이렇게 주문하신 까닭은 아시다시피 오늘 이 추진을 발족시킨 주체가 헌정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헌정 포럼이 원동이 응력이 되었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헌정의 회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표를 해서
헌정회장을 지낸 저에게 축사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지난 6월 28일 날 김항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추진위원회가 출범이 돼서 많은 국민들의 동참과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기회를 같이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뒤늦게나마 이승만 대통령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것은 굉장히 뜻이 깊고 나름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재헌 국회의원이셨고 초대 국회의장을 지내셨으며 초대 대통령을 지내셨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정의 회원이시고 또 국부로 모셔야 될 분이십니다. 원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동상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 당시인 6.25 전쟁 중인 1952년도에 이 대통령의 지시로 그분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에 우리 한국 교포들을 위해서 설립한 한국 한인 기독학원을 매각해서 그 대금과 또 교민들이 격출한 성금을 종자 등을 해서 설립한 인하 국가대학, 후에 인하대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 교정 내에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으로 6.3m 높이의 동상이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4년 뒤인 1983년도에 운동권 학생들에 의해서 그 동상이 철거돼 가지고 지금은 어느 창고에서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변정일 위원장님이 말씀해 계신 대로 남산에 세워졌던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도 4.19 혁명 직후에 철거돼 가지고 그 흔적조차 현재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원래 인하대학에 설치했던 그 동상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공감과는 관계없이 그분이 교육 입국이라고 하는 그런 창학 정신을 기리기 위한 그런 뜻에서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동상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을 공과 과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후세들에게 정확하게 교훈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부전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75년 만에 무역규모 세계 6위, 경제규모 세계 13위라고 10위라고 하는 그런 참 위치를 부상을 해서 이제 얼마 안 있어 G8 국가로 이렇게 가입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그런 공산화를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는데 앞장서신 주력을 해주신 그런 건국 이념과 또 경자 유전이라고 하는 원칙에서 농주의 개혁을 단행하고 또 6년 무상원국교육제를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문민을 굉장히 낮춰주는 그런 획기적인 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6.25 진행 중에 휴전회담 단판을 앞두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방공포로 석방이라고 하는 강공책을 단행해서 당시 미국 아이든 대통령의 참 이렇게 설득을 받아가지고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경제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만큼 발전이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업적은 뭐라고 높이 평가해도 지나칠 말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독재라는 그런 한마디로 전부 다 이렇게 덮어지는 것처럼 폄하 왜곡을 하고 또 더욱이 일부 과거가 있다고 해서 전체 업적 그런 훌륭한 업적을 전부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도 6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과 또 실체를 바로 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 민주국가 중에 초대 대통령이나 국부의 기념관이나 동상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는 좀 늦었다고 해도 이제부터 분발해서 광화문광장에 번듯하게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서 후세들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분발과 협조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축사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사의 마지막 순서로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민족중흥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정재우 회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잠겼습니다. 듣기 거북스럽겠습니다만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애국가가 왜 그렇게 슬프게 들립니까? 까다로운 걸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 노안에 뜨뜻한 눈물이 고여 솟았습니다. 노안이라는 표현이 늙은 노자로 썼습니다마는 제 나이 불과 94살입니다. 김종필 총재는 일찍이 나이 90을 가리켜서 졸수라고 했습니다. 수를 졸업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겁날 게 없어요. 해볼 거 다 해봤고 남은 것은 일후월심 나라 잘 돼서 우리 자손들이 마음 단단하게 먹고 바깥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금 당하지 않는 나라, 살찐 나라 만들면 족하다는 단순한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께서는 지금도 살아 숨쉬는 명언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 오늘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만은 타고난 DNA와 성갑자적인 요체를 갖고 태어나신 분 아니고서는 그런 짧고도 굵직한 명언을 남길 수 있을까 지금도 골똘히 생각해 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야말로 바로 그 어른이 선포하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시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민족중흥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허허벌판에
천지 개벽의 새벽을 연 박정희 정신 그 혼불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불사르겠다는 결심하여 만들어진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법적인 단체도 아닙니다. 누구의 간섭도 안 받겠다는 배짱 하나로 48년 동안 이미 단체로 존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호주머니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잡범 따위의 이름을 거명한다는 것이 욕됩니다마는 진정한 애국심은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아는 그 사고야말로 애국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이재명 같은 분이 이 박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납니까? 친일 반민족이라고 해요. 친일 반민족자라고 했습니다. 감히 이승만 박사를 향해서 친일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가 지금 모든 것을 주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나이에 특정인의 불행을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씨가 매우 착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옵니까? 내 심장이 떨리는 까닭은 비록 나이 탓이 아닙니다. 너무나 지금 못되게 돌아갑니다. 세상 돌아가는 민심도 세월이 녹으니까, 세월이 녹이 쓰니까 민심도 더불어 녹이 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름살을 오늘 이 순간부터 활짝 펴고 일편단심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냥 오래 살아서 소용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우리 자손들이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큰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오늘 변정희 동지가 어렵사리 일을 펼쳤는데 우리 더불어 공모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해주는 축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못난 얘기를 끝맺겠습니다. 속담이라고 흔히 많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속담의 횟수가 36,705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속담 강국이 스페인입니다. 거기에 한 700 몇 개가 우리가 모자랐네요. 그 중에서도 멋진 속담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마지막을 장식하고자 합니다. 조상 엄덕을 모르는 19석 장독대에는 온유월 햇빛도 외면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함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노래하면서 승리의 전력으로 함께 달려나가십시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축사 순서는 이제 끝났습니다만, 우리 변정희 회장님께서 좀 추가로 드릴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줄여보겠습니다. 우선 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는가, 여러분들 의문이 생길 겁니다. 우선 재원은 국민성금을 모금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게 자칫 기념관 건립 사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국민들의 성금도 모아져야만 이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겠다, 정책 결정자가 움직일 것 같다,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은 한은 국민 성금 모금은 안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추진위원회 활동비는 우리 임원들과 회원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뭐 이렇게 해서 어디다 뭐 모금을 한다든지 그런 짓은 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무슨 활동을 하겠느냐? 우선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상되는 그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없애가는 기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기초 작업은 우리 스스로 이론 무장을 확실히 해, 또 우리끼리 토론하고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열고 그러면서 우리 정신 무장을 강화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강연도 하고 글도 써내고 뭐 이런 홍보 활동을 부지런히 우선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다고 했는데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인대학의 김길자 총장이 하시는 대한민국 사랑회, 그 다음에 이영훈 교수가 하는 이승만 학당, 또 몇몇 그 독치가들이 하고 있는 우남 소사이어티, 그리고 그 황교안 총리 왔다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하는 이승만 기념 사업회, 또 김황식 총리가 주동이 돼서 하고 있는 요새 새로 하고 있는 기념관 건립 수립위원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아마 그 외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단체들과는 절대로 경쟁 관계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감히 하고자 했던 것은 그러한 단체에서도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세우자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절대로 경쟁 관계에 서지 않고 협력하고 도울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좀 특이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웅천 스님, 호국불교 회장하시는 웅천 스님 계십니까? 아, 왔다 가셨나 보네요. 예, 됐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너무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전 헌정 회장을 지내셨던 유경현 회장도 오신 분 알고 있습니다만 속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참 뭐 길다면 길게 느껴지는 행사입니다만은 끝까지 자리이석 없이 또 행사에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참여 행사를 지켜보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광화문 광장에 세우기 위한 이 운동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뭐 주전에 너무 말씀 많이 합니다만은 1898년 만민공동회가 있었어요. 저 종로 거리에 청년 이승만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청중들의 눈망울과 그 모습을 저는 상상했습니다. 그 이후 125년 동안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라고 할까요? 국민들은 우리 이승만에 대해서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왔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심정일 줄 믿습니다. 그 심정 담아서 광화문 광장 동상 건립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과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사의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